보시면 이만큼 떼어 있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보다는 좁아졌어요. 손가락 2개 놓고 이렇게 싹 긁어서. 아니, 차값이 얼마인데요? 1억이잖아요 1억 1천만 원.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밑에를 좀 잘랐어요. 어때요? 얼른 빨리 하루 속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나요? 좀 바꿔주시면.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요즘 청주하고 인연이 많나 봐요. 제가 지금 청주라는 곳에 또 왔고요. 이전에 그 3GT 촬영했던 장소에 다시 왔는데, 벤츠 GLE 쿠페입니다. 2019, 2019년형이긴 한데 뭐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스펙 정보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김 PD님, 바뀌었어요? 아니요. 보시기 어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이 친구가 이제 가격이 이래저래 다 하면은 1억 한 10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한 초반대로 제가 입문할 수 있는 벤츠의 대형 SUV고 스타일을 버리지 않은 쿠페 형태의 벤츠 GLE 쿠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정말 새 거예요. 방금 출시됐어요. 도대체 뭐가 바뀌고 뭐가 좀 진보됐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2019 신형 모델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형 모델인데 뭔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추측되는 사항으로는 서스펜션과 추가 옵션, 그 정도가 일단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포맷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안고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여기 이런 거 하시는 분이세요? 커피숍. 맛있어요. 덩치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제가 뭐 GLS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량을 다양하게 리뷰를 하고 있지만 외모상에서 육중한 외모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시각적으로도 보는 재미가 막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디자인을 가볍게 살펴보고 실내 보고 제가 주행을 하면서 주행 감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지만 이 차량이 이제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서스펜션의 어떤 승차감 같은 걸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개선이 됐고 하는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에어 서스펜션이 지상고가 조절이 되고, 전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 좀 그런 것 같잖아요. 두꺼비, 그죠? 두꺼비. 이전에 갑자기 생각나네요.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정삼 씨하고 청아 씨하고 함께 방송을 했었죠, 이 차를. 그래서 그 두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타서 뭐 천안에 저희가 방송을 해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2018년형, 저희가 아마 2018년 형식을 리뷰를 했었을 거예요. 17년식이구나. 그래서 17년인데 16년식 모델을 저희가 했군요. 얘는 2019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신형 모델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 협찬을 가져오면서 느낀 거는 실내가 똑같아요. 백밀러가 똑같아요. 여기도 어때요, 김 PD님? 그죠? 백밀러 커버도 그렇고요. 그 종속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디자인상으로나 뭐 이런 걸 봐도 저희 과거 영상 봐도 아마 그대로 될 겁니다. 사실 연령대를 막론하고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갈망하고 좀 이렇게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많은 차량을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량 중에 GLE 쿠페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쿠페의 SUV인데 이 쿠페의 어떤 날렵함, 이런 둥글둥글 하면서도 뭔가 그 민첩함, 이런 거를 포기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랜드로버도 그렇고 다양한 브랜드를 알아보고 살펴보다가 결국에는 벤츠 GLE 쿠페를 3개월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3개월이 뭐예요? 더 걸리신 것 같은데 더 오랜 시간 걸려서 이 차량을 드디어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고 출시가 되자마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오늘 이곳에서 왔어요. 미세먼지가 좀 있긴 한데 미세먼지 빼고 나머지는 자연과 이 차량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4륜구동인데 얘는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저는 바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가 굉장히 커요. 275에 45에 R21인치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립감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그 도시명 그 아스팔트에서 꽉 놓지 않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제가 이제 여기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지금 편하게 보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 포지션, 그냥 이 디자인의 각도 이런 건 다 승용이라는 거죠. 승용차에 조금 더 밑에 확장을 하고 조금 더 커다란 타이어를 붙여놓은 대형 승용차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GLE 쿠페는 일단 승용의 감성을 SUV로 승화시킨 그런 느낌을 얻고자 하신 분한테 일단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격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가격 대비 주행에 대한 가성비는 지금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아요. 사실 벤츠라는 브랜드는 네임밸류가 높은 거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높은 가격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GLE는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차량인 건 분명합니다. 가격 대비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거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1억짜리) SUV인데 승용의 개념과 뭔가 스타일리시한 거를 선호를 한다면 이거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계단도 올라가고 산도 타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필요로 한다면 이 차량은 좀 아깝고요. 조금 더 밑에 급의 G 브랜드 막 이런 것들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륜구동의 전통의 혈통, 그 맥을 잊지 않고 벤츠 포매틱의 시스템을 잘 여기에 버무려 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밑에를 좀 잘랐어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승용차죠. 맞아요. 승용차의 어떤 그런 느낌이 그대로 들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이제 SUV로 안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지금 측면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 스텝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문콕 같은 경우를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상고가 낮긴 하나 승용차에 도어 스커트가 달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 문콕 방지는 방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굴곡 라인은 이제 벤츠 E클래스 생각보다는요 굉장히 크고 뭐 우람한 느낌은 안 들고요. 제가 요즘 너무 큰 차만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덩치 대비 그냥 딱 알맞는 사이즈 같아요. 사실 너무 커도 운전하기 힘들고 막 그러거든요. 다 좋은데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다 좋은데 아쉬운 거는 백밀러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백밀러를 얼른 빨리 하루 속히 신형으로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 2개 놓고 이렇게 싹 긁어서 디자인 하셨나 봐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에 전면에 뭐 헤드라이트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보고 있지만 이뻐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전면과 측면, 후면도 괜찮아요. 후면 이제 볼게요. 뭐 빠지는 거 하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1억에 브랜드 네임밸류, 그리고 성능이나 이런 퍼포먼스에서는 뭐 부족함이 없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엉덩이 한번 볼게요. 근데 있어요. 부족한 게 뭐냐면요, 약간은 올드한 클래식한 실내 내장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외형에서는 백밀러만 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절대 방법이 없나요? 마음 같아선 신형 S클래스, E클래스의 백밀러를 떼다가 붙이고 싶을 정도의 욕심이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GLC의 형이라고 그럴까요? 오빠라고 그럴까요? GLC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량은 커다란 엉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언맨 필이 나고요. 쿠페이기 때문에 뭔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사람을 좀 매력적으로 이제 자극시키는 그런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친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차량을 처음에 되게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포기를 했어요. 능력이 안 돼서. 어쨌든 엉덩이가 매력적이라 이 차량을 구입을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있네. 자, 트렁크를 했을 때 사실 느낌은요, 여러분들 쿠페는 공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간적으로 부족해요? 김PD님,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이제 이쯤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작지는 않아요, 사실. 정말 진심으로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고요. 한 가지 아쉽다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트렁크 7인승으로 할 수 있는 쿠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안거나 태우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열 시트에서 머리 공간이 괜찮아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건 없고요.
여기에 커다란 짐, 예를 들어 여기 머리가 높은 짐 같은 경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런 걸 여기 탈거를 또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카시트. 아이들 카시트를 접어서 충분해요. 출고할 때 우산 받으셨나 보다. 그죠? 그것도 이렇게 내려서 세이프티. 다시 또 내려와. 한동안 저희 방송을 보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BMW만 저희가 쫙 많이 협찬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벤츠를 내리기 위해서 BMW를 제가 방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공정하게 자동차를 리뷰한 거란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훌륭한 벤츠를 만나보고 있고요. 매력적인 친구 사고 싶지만 저는 못 사요. 그렇습니다. 후미 엉덩이 쪽은 정말 베스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 어떤 구도에서 봐도 참 매력적인 그런 라인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표현하고 싶고요. 엉덩이 부분만큼은 절대 질리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Watch out, what you need. Tell me really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need. Like, watch out, what you need. Believe none of what you hear, I want to see. Wasting your time, thinking you're killing it, blood that ain't fine. Need to watch yours, cause you know what's mine. Thinking you're medic, cause you got a line. You talking gas when you wasting my time. 자, 이렇게 오랜만에 GLE 쿠페를 협찬 받았고, 더군다나 신차고 뭔가 재밌어서 제가 왔다 갔다 보고는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 엔진룸 봤나요? 봤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2019년형. 자, 벤츠는 빨간색 레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벤츠 GLE 쿠페를 만나보고 있지만 집에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우 친숙하고 친근한 차죠. 저희한테 벤츠는. 제가 이제 처음에 리뷰를 시작했을 때도 벤츠를 시작을 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데 느낌이 정리가 잘 된 느낌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유저, 사용자가 정비에 용이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헤드라이트에 전구를 가려면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를 해야 되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뒤에 이런 방열판 같은 건 참 잘했네요. 지금 이 친구가 이제 350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V6 엔진이고 싱글 터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터보라고 그러고요. 2987cc고 디젤 엔진이고요. 공식적인 예비는 10.1이라고 하는데 사실 운전을 해보면 조금 더 잘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58마력에 63.2 토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굉장히 높아서 운전할 때 막 팍팍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세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구간에서 다른 차하고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경주를 했어. 그러면 절대 지지 않는 차량은 맞죠. 자, 여기 제가 커버를 분리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커버의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우람한 엔진이에요. V6 엔진인데 보셔도 뭐 실린더의 어떤 그 형태를 외형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방열과 기타 뭐 부품들의 여러 가지 구성들이 이렇게 흡기 쪽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축으로 모든 부품이 모아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비자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부족합니다. 자, 그거는 단점은 아니에요. 사실 차값과 등급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만질 수는 없는 차량이죠. 아무리 시간과 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정비에 대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그런 부분은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 안타까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정 대리점 가서 공식 AS 서비스 센터 가서 그냥 맡겨놓고 편하게 커피 먹으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거든요. 내 손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쯤은 만지고 다이하고 싶은 욕심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Watching yours while I'm making the killer. You look at mine, you tell me what's realer. It's the love, baby, we in the sinner. Out the struggle, that's the pain for my dinner. Stay when you ain't got a dime, but when you got all they be forming a line. Convenient when they needing a ride, but they ain't you out when you needing that time. Like watch out.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뺀 거는 요게 이제 그 필터를 고정하고 여기 흡기 쪽에 이제 배관을 빼고 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양쪽에 보시면 홈이 있는데 요 홈이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저쪽에 여기 있네요. 여기에 홈이 똑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제가 많이 분리를 하고 방송을 이루어지지만 이게 사실 그 초보자들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잘못 조립을 해 놓으면은 그 소음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끼셔야 돼요. 요거를 껴서 그렇지, 껴놔야지. 안 그러면 이게 분리가 돼요. 자, 됐고요. 에어컨에 대한 거 여기 오른쪽에 있고 부동액은 와인빛 컬러, 그리고 워셔액이 여기 크게 들어가 있고
또 안쪽에 보시면요, 밑에 커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하부에 뭐 지면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쪽에 조금 보이긴 한다. 그죠, 여러분? 살짝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각종 퓨즈에 대한 것들이 여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접지에 대한 거 엔지니어한테 부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타는 차량이라는 거는 디자인 구성 요소에서 살펴볼 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은 뭐 전면 코어 그릴도 다른 걸로 튜닝을 하거나 교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시 닫아볼게요. 본넷은 생각보다 가벼웠는데 본넷 쇼바의 압이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아마 새 거라 그럴 것 같고요. 10년을 써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성분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전면에 대한 그 본넷의 길이가 많이 크고요. 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 범퍼와 바퀴의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유턴을 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핸들의 조향 각도가 생각보다 폭이 넓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유턴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 상당히 용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면 그릴은 이렇게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벤츠마크 코가 아주 크게 보이죠. 여기 이제 견인봉에 대한 거를 연결하는. 자, 여기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 여기 보여요. 써놓은 게. 그리고 여기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써 있고, 그죠? 여기 이제 공기 흡입에 대한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러면 밋밋한 캐릭터라는 사실 훌륭해요. 근데 조금 밋밋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괜찮고, 메르세데스 벤츠만의 고유의 여기 항상 다 차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사인이 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죠. 이 친구는 AMG는 아닌데 AMG 패키지라고 그래서 휠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에 AMG 써 있다는 거. 자,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많이 바뀌었을지. 자, 김 PD님 타주세요. 도의 이 개방감이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원래 그랬겠죠? 실내에 대한 거는 그대로예요. 아직 크게 바뀐 거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엔진 스타트. 우람하고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인디비주얼 메뉴로 되어 있었구나. 자, 계기판은 260까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요거 블랙박스는 저긴가 보다. 해주셨나 보다. 그죠? 순정으로 보여지고요. 요 룸밀러가 되게 앙증맞고 작은 사이즈에 이게 생각보다. 자, 그리고 썬루프부터 한번 볼까요? 썬루프 이렇게 또 한 번 더 누르면 크게 개방을 해서 오픈되고, 여기 썬루프 사이즈가 되게 커졌다, 김 PD님. 그죠? 아, 근데 커졌는데 요거밖에 안 열리네. 요건 참고하셔야 되고, 요게 이제 그 윈드 실드인가? 요거 기본적으로 보호대하는 것도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세게 한번 꾹 누르면은 닫히고, 커버 또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커버는 이렇게 한번 콩 밀면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자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동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커버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 꺼볼게요. 열쇠는 이렇게 구형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형으로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왜 아직까지 신형 요걸 안 쓰죠? 우리 차주님께서는 신형을 사신 거예요. 2019니까 열쇠를 조금 최신형으로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쇠를 이러한 신형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클래스, S클래스는 다 지금 이런 신형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너무 순차적으로 소비자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형이 나왔으면요, 사시는 고객님들 좀 마음에 들게 국산 브랜드처럼 마구마구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잖아요.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열쇠까지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몇 년 기다렸다가 나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 급한 건 맞아요. 거기에 이런 작은 거는 조금 따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벤츠 코리아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 지금 이 차량을 사면은 가장 모든 검증이 끝난 그런 상태로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있네요. 이거 그 음료에 대한 거, 그죠? 지상구에 대한 거 조절되는 건데, 이 지상구를 그러면 다시 시동을 걸고 해볼게요. 자, 지상구는요, 여기에요. 인디비주얼로 되어 있고, 스포츠와 컴포트와 스노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드였네요. 지상구는 얘구나. 자, 이걸 눌러보면은, 상승 중 나오네요. 상승 중. 자, 보다 보니까 또 패들 시프트도 잘 들어가 있네요. 이게. 자, 지금 계속 올라가고는 있을 겁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느껴져요? 이게 그 후측방 경보 시스템,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불 들어오네요. 광각에 대한 게 조금 약한데, 이거 이제 와이드 광각 렌즈로, 유리로 좀 교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대 지상구로 상승이 된 것 같고요. 다시 내려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내릴 때 힘들었어요. 자, 보시면 이만큼 떼어 있네요. 자, 얘가 다시 누르면은 하강중 나오죠. 하강중. 자, 밖에서 볼게요, 여러분. 일단 하강을 시키면은 뒤에부터 내려가고요. 자, 내려가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앞에 내려갑니다. 내려갔어요. 여기가 아까보다는 좁아졌어요. 1-20cm는 이제 상당히 크다고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느껴졌어요? 지금? 아, 전 못 느꼈어요. 아, 못 느꼈어요? 기타, 요거는 뭐냐? 이거 모드에 따른 거구나, 차량에 대한 거. 자, 다시 꺼줄게요. 온열에 대한 것도 있고, 통풍은 없나? 다시 시동을 걸어볼게요, 여러분. 자, 스탑앤고, 온열. 없어요. 없어요? 아쉽네요. 온열은 있는데 통풍은 빠져 있다는 거. 통풍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거 좀 아쉽습니다. 360도 카메라가 또 이거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나가기. 연비에 대한 것들, 설명서, 시간, 차량 기능 등등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CD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네요. 여기 앞좌석에 대한 이런 그 디자인을 이렇게 보셨고요. 과거의 어떤 스타일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번에 또 신형이 GLE가 나오고 이제 하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백밀러는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핸들 얄쌍하니 디커 잘 들어가 있고요. 그러네요. 뒷좌석 한번 볼게요. 핸들은 생각보단 잡았을 때는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C63AMG 느낌 나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뭐 스포티한 스포츠카의 핸들 느낌도 났어요. 그립감이 말이죠. 알칸타라는 아닌데 가죽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능동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속과 저속에서 부드럽고 강함을 확연하게 보여준 그런 똑똑한 조향감과 핸들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궁금한 게 이제 뒷좌석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하니까 뒷좌석과 일부 디자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하고 또 볼게요. 실내 공간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 귀엽네. 이거 특이하네. 원두 같은데? 그죠? 맡아볼까요? 아무 냄새 아무 냄새 안 나요? 오케이. 자, 김 PD님이 대표로 앉아 보셨습니다. 앉으셔서 보면은 머리 위에 공간을 좀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떻습니까? 살짝 근데 편해요. 크네요. 등 기대 보시면은 살짝 달 것 같아요? 안 다네. 그죠? 그리고 무릎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간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송풍에 대한 것도 있고, 네. 여기가 이게 없어졌다. 어떤가요? 헤드레스트 여기에 이제 머리에 이제 TV 그 모니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쪽에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있고, 여기 뒷좌석에서도 독립적으로 열선과 바람과 뭐 그런 것들, 바람 방향. 바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는 쓰레기통. 뭐 사물함. 살짝 무겁다. 살짝 무거워요. 오케이. 12V. 12V 있고. 나머지는 동일한 거. 나머지는 동일한 것 같고요. 이런데 보호 커버 이런 건 없고요. 잘 봤습니다. 하차해 주세요. 네. 오, 높다. 그지? 문 닫고. 오케이. 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탔을 때 생각보단 2열 공간은 넓었어요. 머리 위에 공간도 나름 괜찮았고요. 190 이상의 키가 되신 분들은 조금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앉은 키가 더 크다면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없었고 타고 내릴 때 용이했고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